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건강인 것 같아, 그죠? 젊었을 때는 만만한 벗이고, 나이 들면 제일 큰 상처입니다. 예, 안 받들어주면 늘 불평불만만 하는 게 몸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좋은 어떤 생활 방법이 아니고, 진짜 몸이 원하는 생활이 뭘까? 그러면 진짜 몸은 좋아지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것은 경험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좋다는 것은 이론은 논리적인데 경험적으로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머릿속에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에는 뭐가 좋다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에 좋은 걸 찾는 게 아니고 몸이 원하는 걸 찾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맞더라도 생각을 적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칙은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치고 돌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피검사부터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기본은 무엇을 하든지 피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음식이 피가 되지 않습니까? 피에 생명을 주는 공기를 호흡한다든지 피를 깨끗게 하는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연 치유하면 우리는 뭐 무슨 음식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 치유에서 제일 기본이 저녁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좋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들이 공부할 때 오후 불식 이래서 12시 넘으면 안 먹잖아요. 우리 몸은 이제 이 피가 낮에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는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활동하게 하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얘들은 퇴근을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액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제 인체가 우리 몸을 회복할 때는 어떤 경우든 위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노폐물을 빼는 대사가 낮보다 수면 중에 10배나 많이 뺍니다. 이 뇌가 뼈에 쌓여 있어 그렇지 수면 중에는 뇌가 60%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저녁에 음식을 먹어가지고 위가 일을 해야 된다면 노폐물이 안 빠지고 그 독소를 몸에 쌓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속에 가둬둬야 하기 때문에 비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저녁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어때요? 부어요. 신장은요, 밤에는 일을 안 해요. 신장은 콩 모양으로 생겨서 우리가 콩하고 팥 모양이라서 콩팥이라고 그러거든. 얘들은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이 콩팥에 보면 그 쌀치는 얼개미처럼 가는 미세 혈관이 한 100km 정도가 이렇게 그물체처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혈액을 노폐물을 걸러줘야 되는데 저녁을 먹으면 이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 되면 우리가 냉면집에 이렇게 국수 눌리듯이 이 콩팥 위에 보면 그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호르몬 샘이 있어요. 거기서 이 레닌을 분비하게 되면은 혈관을 이렇게 딱 압력을 줘버려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혈압이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혈압이 높다 이 말은 그러면 어디가 안 좋다는 겁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 신장이 망가지는 제일 큰 원인은 늦은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그래요. 엄마가 자녀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은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이게 썩어가지고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려요. 우리 집에서 늦게 음식 좀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꿈자리가 아주 어지러워요. 그죠? 자고 나면 입도 쓰고 냄새도 나고 얼굴도 부어 있고 우울감도 와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녁 굶는 거에 대해서 간식과 저녁 굶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가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건강식 하면 뭐 생채소가 좋고 또 현미밥이 좋고 단백질이 고기가 좋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휘발유 엔진에는 휘발유, 경유 엔진에는 뭘 넣어요? 경유를 넣고 송충이는 솔잎 하나만 주고 누에는 뭐만 줘요? 뽕잎 하나만 주면 돼요. 인간의 몸의 주식은 곡식 하나입니다. 채소 좋다고 많이 먹지요. 인체의 소화기관에는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이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0%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근데 채소는 뭐가 많은가 하면 질소가 아주 많아요. 질소는 부패가 빠릅니다. 단백질에도 질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 채소전에 가서 막 배추, 무 이런 거 야적해 놔서 썩을 때 보면 냄새가 어떤지 아시죠? 지독하게 독하잖아요. 그래서 생채소는 들어가면 그냥 다 썩어버려요. 가스 차고. 그래서 채소를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들고 말린 나물은 소실이 돼요. 그 보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큰 솥에 나물을 삶으면 그 삶은 나물에 물을 버렸어요? 먹었어요? 버렸어요. 요즘은 뭐 다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강한 이뇨제가 돼가지고 자다가도 자꾸 소변 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 좀 많이 먹고, 과일도 질소가 많거든요. 생채소만 먹으면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자꾸 소변 보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채소를 좀 삼가하자. 그리고 이거는 강알칼리가 되고 질소가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되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에너지를 태우지 못해서 자꾸 몸이 춥고 냉체질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 또 많은 게 단백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소화액이 탄수화물, 곡식 소화액이 한 1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애들 가끔 고기 해주지요. 고기 안 먹습니까? 고기 이렇게 딱 요리해서 야 건강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먹여두면은 고기 먹고 나서 화장실 가보면 대변 냄새 어때요? 썩는 데가 나요. 썩는 데가. 쉽게 말하면 그 정도 썩는 냄새가 나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어야지. 그죠? 근데 먹어서 썩힌다. 그 정도 썩는 냄새 나는 거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겠어요? 근데 먹어서 썩혀요. 그래서 대장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장은 폐와 연결이 돼 있어서 요즘은 또 폐암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 가족들은 주부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건강식 하니까 또 현미 또 막 현미밥 잡숫가 아닙니까? 예? 또 더 건강식 한다고 검정살 비싼 거 사다 현미밥에 또 나가지고 먹지, 그죠? 근데 현미밥에 검정살 넣어서 밥 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변기에 뭐가 나옵니까? 까만 쌀이 그냥 나와버려.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채소 섬유질이 0%인데 채소보다 현미 검정살 껍질은 훨씬 더 딱딱해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씹어도 그 안에 영양소가 제대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좋다고 해먹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 5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 어릴 때 한 4, 50년 전에는 제일 풍부했던 영양소가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에는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미량의 이온 금속이 한 90여 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금속들은 체력과 면역력과 호르몬 대사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제일 골고루 든 게 천일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 속에는 86종류의 광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안 주면은 양이고 염소고 소고 야크고 술럭이고 다 새끼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이 미네랄 달라는 신호가 식욕으로 와요. 그래서 나는 저녁이 되면 음식이 먹고 싶어서 막 견디지를 못해. 잠을 못 자 이러면 미네랄 부족이에요.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니까 저녁이 생리때가 다가오면 막 그냥 계속 먹고 싶어. 미네랄 달라는 신호인데 엉뚱한 거 먹어주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미네랄 부족인 줄 아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는 왜 미네랄이 풍부했는가 하면은 이 미네랄은 나무가 타서 나무든 지피든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와요. 재가 돼야만. 그래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미네랄의 이름을 회분이라 그래요. 재회자를 써서.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다 나무 떼서 밥 해 먹고 난방하고 그 재가 농토에 갔기 때문에 농작물의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아기도 잘 놓고 젖도 잘 나오고 호르몬 대사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되게 많이 놓은 집은 10명 이상도 놓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산업사회가 되고 농촌 인구가 줄면서 시골에 사람이 없고 기름 보일러 떼버리고 아궁이 재가 농토에 가는 게 없다 보니까 농작물 속에 미네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현미 껍질 부위다 보니까 현미밥 먹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옥수수 쪄 먹고 화장실 가보면 그냥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씹어서는 그 세포를 터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분리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제일 많은 음식이 참깨, 뜰깨입니다. 기름 짰을 때 고소한 맛이 미네랄 맛이에요. 혹시 기름집에 가서 깨 갖다 주고 기름 짜본 적 있어요? 살짝 볶습니까? 좀 태웁니까? 살짝 볶으면 기름만 느글느글하고 양도 적고 고소한 맛이 없어요. 그반 태워야 고소한 맛이 나요. 시장에 가면은 보리차, 옥수수차 파는 거 있죠? 살짝 볶았어요? 좀 태웠어요? 그래야 거기서 미네랄이 나오니까. 뭔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을 잘 흡수해서 체력과 면역력과 호르몬 대사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것이 곡식의 껍질에만 제일 많더라. 그러니까 방법이 그 안에 걸 완전히 흡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밥을 해서 말려서 숙성해서 볶아서 먹는 게 볶은 곡식이고 그 볶은 곡식을 만들어서 떡에 넣어서 먹는 게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이에요. 우리가 이제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은 며칠 하다 다 그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미네랄에 이 시대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은 다 넘쳐요. 유일하게 모자라는 것은 미네랄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누룽지는 별로 또 도움이 안 돼요. 세포 주머니가 완전히 터지면은 이 음식이 들어가도 위가 팽창이 안 돼요. 물을 먹고 팽창을 못 해. 근데 볶은 곡식은 그걸 한 봉을 다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근데 누룽지 우리 조금 먹고 나면 배가 어때요? 불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타기는 탄데 세포 주머니를 못 열어놔가지고 물을 먹고 팽창만 돼 있지 그 안에 미네랄이 제대로 분리돼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누룽지 먹으면 되지 하는데 누룽지하고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고 이 볶은 곡식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볶은 곡식을 이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중국에 또 뭐 미세먼지 황사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잖아요. 우리 몸을 너무 공해 물질이 많아가지고 세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 그 생명 싸개가 필요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항산화 물질이라 그래요. 이 산화가 뭔가 하면 쇠가 이렇게 녹쓰는 걸 산화라 그러는데 항산화라는 말은 녹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아연으로 도금을 한다든지 아연은 녹이 안 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곡식을 볶을 때 곡식 속에 라이신과 전분질이 고열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나와요. 최고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생것에는 거의 없습니다. 곡식도 익히면 익히는 시간의 길이만큼 증가되게 있어요. 몇백 배씩. 근데 이 볶을 때 최고로 특별한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세포 보호 기능이 강해서 구내염이 안 생겨요. 혀를 씹어도. 생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구내염을 달고 살아. 그 다음에 상처가 나도 조그만 상처가 나도 진물이 나고 헐고 오래 가는데 이 곡식을 먹어서 세포를 이렇게 잘 싸주면 염증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독약도 필요 없고 연고도 필요 없고 밴드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의 요즘은 노후 대책이요. 보험 든다고 해결 안 됩니다. 병 든 다음에 보험금 타가지고 병을 고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사실은 생명보험 되는 거예요. 나이 늙어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치매가 온다든지 중풍이라든지 당뇨나 암이 와버리면 다 끝장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곡식을, 책을 보면 이제 만드는 방법도 다 해놨어요. 요리를 잘 하시면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우리도 만드는 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떡을 먹어야 그게 속이 좀 든든해요. 근데 이제
떡은 절편인데 이걸 구울 때 아주 방법이 중요합니다. 뚜껑을 열고 구우면 안 돼. 반드시 전기 후라이팬 있죠. 아니면 그냥 가스 불 위에 놓더라도 반드시 뚜껑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이 떡 속에 잘 스며서 속은 좀 말랑말랑하고 겉은 바삭바삭하는 아주 좋은 식감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대로 구운 다음에 내가 만일 낮에 어디 여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뜨거울 때 그 랩이나 아니면 은박 호일에 딱 싸놓으면 점심 때 먹어도 말랑말랑한 것이 아주 맛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생각 없이 뚜껑 열어놓고 구워가지고 딱딱해서 못 먹겠다.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통밀이 볶은 게 많이 들어가요. 통밀이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네랄이 많은데 통밀을 우리가 싹을 내서 씻어서 싹을 낸 다음에 이걸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볶아요. 근데 밀은 어쩌다 보면 왜 밀가시 있죠? 밀가시. 밀밭에 가면 가시가 붙은 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싹을 내고 우리가 다 골라내도 간혹 그게 이제 갈아도 조그만 가시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물질이 아니고 밀 자체의 것이니까 그건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볶음곡식에다 떡 위주로 좀 천일염 좀 간간하게 해서 아침 점심 먹고 나면은 하루만 해도 저녁 생각 없어요. 그 이튿날 자고 나면 아마 1kg는 빠져 있을 겁니다. 대개 비만인 경우는 저녁 식사와 연관이 많거든. 저녁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식욕을 참을 수 없다는 게고, 그것은 호르몬 대사를 위한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게고, 그래서 미네랄은 광물인데 이것은 인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데 그 통로가 곡식을 태웠을 때 껍질에서 나오고 소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볶은 곡식과 떡 또 익힌 채소 반찬 좀 간간하게 드시면은 뭐 잘 빠질 거예요.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왜 이래 우울증이 오는지 모르겠다. 우울증 올 때 있습니까? 나는 몸이 무력해지고 우울증이 온다. 이런 경우는 몸 안에 균이 많은 사람들. 우리 한 사람당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한 1000여 종이 1kg씩 몸 안에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사나 싶지만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시작돼요. 신속하게. 근데 원래는 우리 몸의 피에서 피가 1차 면역이에요. 백혈구가 이 균들을 죽여줘야 되고, 아침, 점심 먹은 음식이 장에서 띄워질 때 만들어지는 자연 면역 물질인 푸린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들듯이 이런 면역 물질들이 균을 억제해줘야 돼요. 근데 환경이 열악하고, 뭐 열악하다는 게 집이 좋아 그런 거 아니고 공기가 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늦게 자다 보니까 우리 몸의 1차 면역 기능들이 다 쇠퇴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몸 안에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만들고 항암제를 만들고 균을 죽이는 뭐 연고를 만들고 해도 내성이 생기고 지금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몸에 해가 전혀 없으면서
힘과 활력을 주고 균을 억제시켜주고 사멸시키고 정말 20대의 어떤 건강한 몸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살생제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좋겠지, 그죠?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화학 물질이 아니고 금속이에요. 금속 중에 살생력이 강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리, 주석, 은, 금, 수은 대표적인 게 이런 정도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녹그릇이라는 게 있죠, 그죠? 녹그릇. 녹그릇은 구리가 78이고 주석이 22%예요. 주석은 기생충과 무좀균 같은 이 곰팡이균의 진균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 구리는 모든 세균을 죽이는 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녹그릇을 냉장고 속에 하나 넣어놔 보면은 10원짜리 동전도 돼요. 냄새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안에 있는 세균이 다 죽어버려요. 안 문대줘도. 딸기 같은 거 잘 상하지요. 녹그릇에 담가놓으면 상하지가 않아요. 오래가도. 왜 그럴까요? 이 그릇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냉장고가 한 번씩 컴프레셔가 돌 때 진동이 오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녹그릇을 흔들어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모든 세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버려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공해 농약 있죠. 무공해 농약. 농사 질 때 무공해 농약의 가장 핵심은 황산동이라는 구리 녹입니다. 이것이요 또 눈을 밝게 하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 가가지고 눈이 안 좋아서 안약 사가지고 넣을 때 그 안약 성분 이래 보면 황산동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따야에다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녹그릇들이 있으면 그걸 좀 쓰시면은 몸 안에 이제 균들이 죽어 들어가요. 그래 되면 연탄 가스 취하면 우리가 막 기운이 없고 깔아지듯이 몸 안에 이 균들이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독소에 취해가지고 만성 무력증이 오는데 이거는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도 안 나와요. 나는 왜 이리 매일 힘이 없냐, 이 힘이. 그래서 저녁을 굶고 이제 녹그릇에 물 담아놨다가 그 물도 좀 마시고 우리가 밖에다 물통을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 햇볕을 보면 거기 뭐가 낍니까? 파란 이끼 끼죠. 그 다음 노숟가락이나 녹그릇 하나 딱 넣어놔 보세요. 아무리 햇볕이 내리쬐도 이끼가 안 껴요. 요즘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것도 다 혈관 속의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 우리가 염증 덩어리를 안고 살아요. 왜냐? 첫째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세균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래서 요즘은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은이라는 거는 혹시 그 입에 그 저거 있어요? 치석 낄 때 있습니까? 이빨에 스케일링 하러 가요 가끔? 그 스케일링 치석도 세균이 만들어요. 은반지 있지요, 은반지. 이런 거 작은 거. 저녁에 잘 때 입에 한번 물고 자보세요. 치석 하나도 안 끼고 입 냄새도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파장이 들어갈 때 그 입자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은목걸이라든지 왜 아이들 돌 때도 은수저 해주고 회갑 생길 때 다 은수저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암 환자는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은목걸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은은 몸의 에너지 증폭제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염증에 항생제를 쓰는데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의 효과가 몇 배쯤 더 날 것 같아요? 1000배나 더 난대, 1000배나. 그럼 항생제의 효과가 없는 게, 항생제가 효과 없는 겁니까? 은이 없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녹과 은을 같이 쓰면 몸에 어떤 굉장한 살생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구리는 우리 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엄청난 힘을 줍니다. 옛날에 차력사들 있죠. 차력사들. 막 이빨로 차를 끌고 뭐 무거운 거 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리녹을 먹었어요. 요즘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척추측만증이라는 거 압니까? 그게 뼈의 문제일까요? 근육의 문제일까요? 근육의 문제예요. 모든 뼈는 근육이 잡고 있거든. 햇빛을 안 보고 실내에 있고 근육이 약해가지고 이 뼈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설 쓰면은 이게 근육이 튼튼해서 딱 잡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다 뭐 썼어요? 그럼 스텐 나와가지고 닦기 쉽다고 다 버려가지고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녹그릇에 밥을 먹으면 관절염이 안 생긴다고. 왜 그럴까요? 구리 광산의 광부는 관절염이 없대요. 구리가 들어와야 철분 대사도 돼서 빈혈도 없고 좋아져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그 주석이나 구리는 우울증도 예방해주고 몸 안에서 산소를 발생시켜서 엄청난 에너지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에 좋은 뭔가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집에 웬만한 집은 뭐 옛날 녹그릇도 있을 수 있고 뭐 은목걸이 하나는 다 있더라고요. 은수저도 있고 없으면 그거 하나 사도 그게 자자손손 대대로 물릴 수 있겠지, 그죠? 평생에 한 번 사면 끝나버려. 비싸지도 안 하고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몇 천씩 들여가지고 병원에 가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가 많은가 하면 결석 환자들이 많아요. 혹시 옛날에 왜 소변 요강에 소변 본 적 있어요? 보면 그 요강에 보면 그 허연 게 와서 떡 붙지, 그죠? 그게 이 신장에서부터 방광 요도로 세균이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석회질. 치석 끼듯이. 거기에 또 특효약은 뭔가 하면 최고로 강력한 살생제가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 치아 만드는 아말감 알지, 그죠? 맹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몸 안에 축적되고 독성이 강한 이 수은이 염소나 산소나 황이나 이런 걸로 딱 결합이 돼가지고 무기수은 상태가 되면은 살생력은 있으면서도 축적이 안 되고 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양잿물이 독한 줄 압니까? 빨래하는 양잿물 막 손이 녹아버리잖아요. 강알칼인데 그걸 비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저어서 콩기름하고 섞어서 굳혀놓으면 뭐가 돼요? 비누가 될 때는 아무리 만져도 뭐 문제 없어, 그죠? 또 소금도 그래요.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아주 두 개의 치명적인 맹독이 딱 결합되니까 먹어도 아무 독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수은도 다른 원소와 결합이 된 상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무기수은 상태로서 제일 많이 수은이 함유된 것이 쇠비름이에요. 밭에 있는 쇠비름.
그래서 이 쇠비름은 수은이 많아서 간이 없는 그 기생충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쇠비름 벌레 먹는 게 없지요.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름에 좀 날 때 뭐 나물로도 해 먹지만은 소금물에 뜨거울 때 데쳐가지고 잘 말려놓으면 묵나물도 되고 그 물을 마시면은 이 신장, 방광, 요도의 석회질을 만드는 균을 다 죽여버려서 소변 자체가 아주 깨끗해져 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돈은 안 드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다고 고기 먹고 저녁 먹고 이런 데는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 새부림 좋다고 은 좋다고 뭐 녹그릇 좋다고 하지만 왜 효과 없을까요? 저녁 먹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집을 아주 잘 지어도 기초 없이 집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겠지, 그지요? 그래서 저녁을 굶고 곡식을 아침, 점심 잘 먹고 일찍 잔다는 이 기초 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아주 효과가 탁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절에 가면은 풍경 소리 있죠? 그거 왜 달아놓을까요? 소의 목에는 노종을 달았어요. 원앙이라 그래가지고 쩔렁쩔렁. 야크도 달고 스위스 소는 트라이철이라고 해서 이딴만한 걸 달고 낙타도 달아놨어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라디오만 듣다가 요즘은 칼라 TV를 보지요. 이게 빛이란 것은 전에는 파장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요즘은 빛 덩어리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시골에 가보면 태양 전지판 이렇게 지붕에 달아놓은 집 봤습니까? 그게 파장이면 지나가면 끝인데 그 빛이 올 때요. 1초에 30만 킬로의 속도로 빛 덩어리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걸 대전 입자라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입자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뽑아서 충전해서 쓰는 게 태양전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서 음성 신호만 전파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영상 신호도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가 오기 때문에 보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양자역학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물질에서 나는 소리는 입자를 동반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공적시색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거기 물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색즉시공은 뭘까요? 색은 모양색이거든요. 실제 모든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원자예요. 물도 보면 H2O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산소가 이 안에 있잖아요. 산소 원자를 하나 보면 그 원자의 핵인데 핵은 원자의 10,000분의 1인데요. 그 원자 핵이 4가 만하다 그러면은 전자라는 보이지 않는 물체는 10km 떨어져서 빛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공즉, 색즉, 시공. 뭐 모양은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비어 있다. 우리가 물이란 건 어떤 큰 덩어리인데 들어가 보면 다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이 올 때 파장만 오면은 냉장고 안에 그 뭡니까? 세균이 죽겠어요? 안 죽지요. 세균이 왜 죽는가 하면은 이 생명을 두 단계로 나눠요. 이 척추뼈 있습니까? 개도 척추뼈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죠. 그죠?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를 고등 생명체라고 하고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를 하등 생명체라고 그래요. 거머리 뼈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 미나리에 거머리가 많았지요. 그 가져오면 어디에 담가놓은지 아세요? 예, 그릇에 담그고 숟가락을 넣든지 놋대에 담가놓으면 거머리가 나와서 비실비실 힘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척추뼈가 있는 고등 생명체는 간이 있어요. 간이. 구리를 해독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등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간이 없는 생명체는 구리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벼룩이도 간이 없죠. 그죠? 집에서 녹그릇 써보세요. 집안에 바퀴벌레도 없어져 버려요. 그 쩡그렁 소리에 입자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갚버리고 없어요. 그 뭐 바퀴벌레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옛날부터 이 물이 안 좋으면 우물바닥에다 주석판을 깔았어요. 유럽에서는 물이 안 좋으니까 주석 물컵, 주석 꽃병도 썼죠. 이 주석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다 시들어 죽은 꽃도 주석 물병에 꼽으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 주석으로 만든 것이 놋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놋그릇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전반을 이렇게 개혁해야 돼요. 그죠? 이제 요즘은 뭐 도자기 그릇이 좋다 이런데 도자기가 내 몸에 생명은 못 줘. 녹그릇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 아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비밀. 다 알지만은 진짜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의 몸에 원앙이라는 종을 달아주면 소가 움직일 때마다 쩔렁쩔렁 그겠지요. 그러면 소 몸에 붙은 기생충이나 벌레들이 그 소리의 파장과 입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여서 살균해서 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풍경을 안 달아놓으면 쩔렁쩔렁 바람이 불 때 여러 가지 밖에 있는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이 법당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피해가 버린 거예요. 참 옛날 사람들이 보면 아주 양자역학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균을 죽이는 데는 놋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먹어서도 녹그릇에 물을 먹어서도 고칠 수 있고 또 은을 써서도 증폭시켜도 죽일 수도 있고 쇠비름으로도 죽일 수 있는데 그래도 못 죽일 경우가 있어요. 이 균들이 털을 탁 잡으면 암처럼 털을 잡으면은 이 피막을 만들어요. 아지트를 딱 만들어 가지고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딱 속여 가지고는 적으로 오인받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서 딱 둥지를 털어버리면은 인체가 감지를 못해. 자, 이거는 밖에서 아무리 놋이 들어가든 순이 들어가든 은이 들어가든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들이 싸고 있는 위장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살생제가 필요하거든. 옛날에 굿해 보셨어요? 어릴 때 굿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굿할 때 쓰는 징하고 꽹가리가 뭘로 만든 겁니까? 놋이지요. 저는 어릴 때요. 아프면 뭐 하루고 이틀이고 3일 굿하면 병 낫는 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징을 치고 꽹가리를 쳐주면은 징은 그 파장이 엄청 세요. 막 몸이 떨립니다. 떨려가서 병이 나면 차 탈 때마다 엔진으로 해서 떨리는 게 오지, 그죠? 병 다 나야 되는데 안 나. 단, 놈만이 살생력을 가져요.
성경에 그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을 한번 둥 아니면 종을 쳐주면은 그 파장의 울림이 들어올 때 균을 죽이는 그 입자가 몸 안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위장막을 해가지고 똘똘 쌓여있는 그 병균 속으로까지 방사능처럼 뚫고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즘 뭐 소리 치료니 뭔 치료하는데 원리가 가만 보면 옛날에 그 무속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양자 역학 치료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인류 역사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농악이라든지 사물놀이 있죠, 그죠? 농악 왜 할까요? 뭐 심어놓고 안에 있던 뭐가 밖에 나가 잘 살아야 되는데 병충해가 붙으니까 그 깽가리 치고 징쳐주면 그 소리의 파동으로 병균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하우스 안에 그린 농법이라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충해가 없대. 다른 건 별로 도움 안 돼요. 노소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사물놀이가 있고 뭐가 있어요? 농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가 어떤 건가를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이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지식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럴 때 몇몇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병을 고쳐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썼던 것이 이 굿하는 그런 풍습으로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음식 잘 가리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으면 산소가 안 들어와요. 우리 밥 먹고 뛰면 어떻습니까? 숨차지, 그죠? 이게 폐예요. 폐는 스스로 움직여 산소를 빨아들이지 않고 폐 바로 밑에 있는 횡격막이 상하로 이렇게 풀무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횡격막 밑에 위장에 음식이 차버리면 저녁에 이 호흡이 안 돼요. 그래도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증 오고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균이 활성화되니까 독소가 생기고 무력증이 오고 우울증이 와버리겠죠. 집에 가면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고 재물이고 행복도 건강을 잃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죠? 아프면은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비만이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대. 원인이 뭐로 바뀌었는지 압니까? 바이러스로 바뀌었어요. 바이러스로.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린대. 지방으로. 그래서 자꾸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꼭 녹그릇 쓰시고 목걸이 하시고 새비름 먹고 하면 저녁 굶고 하면 뭐 금방 그냥 원하는 몸매 처녀 때 아가씨 몸매 만들어져 버리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은 아랫배가 차요. 위와 대장은 반대로 일을 해요. 저녁에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아랫배의 피도 위로 몰려서 아랫배가 차져버리고 차면은 찬 걸 데우기 위해서 지방이 끼니까 아랫배 하체 쪽으로 비만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저녁을 굶는 상태에서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 따뜻해지면 배가 대부분 따뜻해지면서 장이 잘 움직이면 변부터 막 시원하게 나와버리죠.
변무게만 해도 1kg 넘잖아요. 몸이 정신이 되면 하늘이 뻥 뚫리듯이 기억력이 돌아오죠. 자꾸 이게 막혀 있으니까 막 숟가락 들고 숟가락 찾듯이 기억력도 없어져 버려요. 일단 뭐 저녁은 안 드실 거 아닙니까? 일단 과일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과일하고 간식, 특히 단 거.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균은 당분을 매체로 살아가요. 당뇨 환자는 혈액 속에 당의 수치가 높지요. 그러면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팬티가 막 설탕물에 쩔어가지고 찐득찐득하고 뻐득뻐득해져요. 근데 우리가 콩팥, 방광, 요도 이 라인을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과산화수소라는 거품 나는 소독약 아세요? 소변도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무차별 살생제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 소독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 걸 많이 먹는 사람은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단 것이 들어가면 살이 안 쪄도 이 당이 농축이 되면 지방이 돼요. 혈관을 막아버려. 그래서 나는 고기 안 먹는데도 왜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단 것을 계속 먹으면은 이 당이 뭐 80에 한 120 이 사이를 넘어버리면은 혈관이 막히니까 내 몸에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시켜서 혈액 속에 당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당을 많이 먹을수록 저혈당이 오면서 뇌에 당의 공급이 부실해져요. 그래 되면 저혈당 환자가 막 벌벌 떨고 쓰러지듯이 뇌에 당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 되면 심리적 불안과 긴장이 되면서 잠이 안 오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는 말이 단 것을 먹으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는 높지만은 그거보다도 단 것은 더 해롭다. 단 거 좋아하세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혀가 감각을 느끼듯이 심장도 감각 수용기가 있어서 느낍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거기 저리든지 통증이 오든지 압박이 느껴져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피의 흐름의 중심이지만 심장 자체도 영양을 먹기 위해서 혈관이 있는데 큰 혈관이 3개가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관상혈관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가는 미세한 혈관이 심장 전체를 싸고 있는데 왜 관상혈관이라 그런가 하면 이 심장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신라 임금의 왕관 모양이다 그래서 각관자를 써서 관상혈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당분이 과하고 에너지를 안 쓰면은 이 당분이 우리가 먹은 탄소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그지요. 이 밥보다 농축 탄소가 당분이에요. 뭐 꿀이나 설탕보다 농축 탄소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넘치는 당을 간에 저장하는 능력은 250g이 한계니까 그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뭐가 돼버려요?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에 침착이 돼요. 그럼 혈관에 이렇게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은 원래 혈관 속에는 균들이 안 살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은 우리 치석 끼듯이 스케일링이 생기고 거기 자꾸 떡지가 앉으면서 이제 혈관이 이제 막혀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병원에 가면 다리로부터 이 동맥으로
금을 막 스턴트를 꼽아서 이렇게 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단 거를 끊고 녹그릇을 쓴다든지, 절에서는 뭐 스님들 다 녹그릇 쓰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새비름을 좀 따라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염증을 없애주고 이걸 녹여내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증세는 꼭 곡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막힌 게 뭔가 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지방. 지방을 제일 잘 분해하는 게 피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피누 못 먹잖아요. 옛날에 피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가지고 잿물 받아 빨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볶은 곡식을 태웠기 때문에 잿물이 많아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꾸준히 먹으면 이 들어간 잿물이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서 재활용 비누가 돼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다 보면은 두세 달 먹으면 지금은 목욕탕 가면 막 그때 속대 시커먼 게 나오는데 때가 안 나버려요. 막힌 혈관의 기름때도 녹이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비누가 필요 없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은 약도 되고 음식도 되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백담사 같은 데는 엄청 많이 가고 또 동안거 하안거 들어갈 때 스님들이 아주 50개 박스 한 박스씩 가지고 들어가요. 못 나오니까. 왜 그럴까요? 스님들이 잡수는 것이 채소에다가 흰쌀이니까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없는 데다가 또 소금도 짜게 안 잡숴. 그러니까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몸 안에 균들이 염증을 엄청 일으켜요. 왜 우리 안동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강고등어. 그 잘 썩는 고등어에다 소금을 넣으니까 안 썩지요. 여러분 가래 맛이 어떤지 아세요? 가래 맛, 코 맛이. 애들 코 이래가지고 빨아먹은 맛이 어때요? 어릴 때.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은 소금이 방부제로서 이렇게 점여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당 한 450g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싱겁게 먹어서 소금이 없어지니까 몸이 다른 방부제를 원해요. 우리가 오디나 딸기는 설탕을 부어놓잖아요. 그죠? 더덕이나 인삼은 술에다 담그고. 그래서 소금, 설탕, 알코올이 다 방부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부제인 당분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혈당이 와서 빗자루만 좀 썰어서 덜덜덜 떨고 막 기운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 염분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첫째로 누워있으면 배에서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소금 부족이에요.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고. 그 다음에 체력에 힘이 없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소금 자꾸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단 음식만 땡기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생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좋은 걸 바로 적용해서 바른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잘 건강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